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5일 일요일 손상TV 애국 시청자들이 들려주는 지금의 대한민국 62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4.15 총선에 저음하여 한마디 한다는 맹주성님의 글입니다. 마치 해머가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충격 위에 현 정권이 국가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바꾸려 하는 황당함이 얹혀서 지난 3년간 하루도 편한 날을 지낸 일이 없다. 지난 세월들은 마치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기나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진군하는 비장함 그 자체였다. 외치며 싸우며 밤새워 분노하며 그러나 이러한 몸부림이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함을 뜬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폭주하는 기관차에 올라탄 강제 탑승객일 뿐이었다. 4.15 총선, 이번 총선의 중요성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명칭이 지도상에서 사라지느냐 마느냐 하는 치명적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설마라고 설마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나온 3년을 돌이켜보면 현 정권은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절차에서 자유를 빼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토지공개념, 기업 국유화, 개인 소유권 박탈, 종교 개편 등을 법제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 않은가. 이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로 가기 위한 필연적 수순이기에 국가의 명칭을 바꾸고자 함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혹자는 현 정권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성격을 유럽 국가들에 비유한다. 전혀 터무니없는 비유로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기 바란다. 국회의원 출마자들아, 국회가 입법기구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리라. 설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면서 헌법 제3조 제4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지는 않으리라. 한마디로 한반도와 부속도서의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뿐이고 자유민주적 절차에 따라 통일을 이룬다는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법조문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리라. 진정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동량이 되기 원한다면 후보자 누구를 막론하고 다음과 같은 공통적 선언을 하기 바란다. 우리 21대 국회의원 출마자 전원은 헌법 제3조와 4조를 수호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맹세합니다. 유권자들이요, 해당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헌법 제3조 제4조를 수호할 것인지를 캐물으시고 확인하시라. 자, 짧지만 팩트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꼬라지가 사회주의로 가는 길로 엄청나게 지금 가 있습니다.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거의 한 60~70%의 공산주의화 되어가는 이 판단을 과연 이분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이래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개체별로 들어가서 딱 따져보면 상상치도 못하는 진전이 지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애 할 것 없이 전체 다가 지금 그런 식입니다. 이번에 걱정이 돼서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자. 그리고 21대 국회의원에서는 전원이 헌법 3조와 제4조를 수호할 것을 국민 앞에 맹세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나라 이런 때에 후회하면 뭐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좌파들의 지금 이 주사파들의 지금 행동,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1000배 이상
악랄하고 1000배 이상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코로나보다 합병 걸릴 확률이 더 높은 요즘이라는 박순호님의 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 가까이 되는 대구에 살지만 타 지역 분들이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들 준수사항 잘 지키며 스스로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대구 시민들의 훌륭한 시민의식이 있다. 개인적으로도 코로나 걸릴 확률보다 합병 걸릴 확률이 더 높은 요즘이다. 과연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판단을 흐리게 하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 국회에서 그 난장판을 벌이며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 온갖 말로 야당을 비난하고 욕하며 비례정당은 절대 없을 거란 약속이 국민에 대한 반성 한마디 없이 은근슬쩍 2개 비례정당을 만들더니 이제 비례정당이 정의인 양 자신만만 표를 몰아달라 한다. 자녀 입시 비리 등 10여 개의 혐의로 재판 중인 조국을 지키고자 호위무사들 또한 선거 전면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들의 혐의가 조사가 다 묻힌 틈을 타고 이제는 윤석열 검찰을 겁박하고 선거 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고 조폭적 위협까지 하고 있다. 초기 대응을 잘했다면 기중한 170여 명의 사망자도 만여 명에 가까운 확진자도 발생치 않았을 터인데 중국 제외 아시아 최다 발생국, 최다 사망국이 모범방역국으로 둔갑하는 나라. 일은 없고 먹고 살기도 팍팍한 세상. 오랜만에 친구와 소주를 한잔했다. 최대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우린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 혼돈에 휩쓸리지 말고 중심 잡기 잘하기로. 자, 이분은 뭐 대구에 계시는 분 같은데 맞습니다. 대구 시민 의식이 높아서 그나마 이 정도지. 이 정권에 그냥 맡겨놨으면 대구 경북은 줄초상 날 뻔했습니다. 지금 방금 확진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지, 또 얼마나 무고한 국민의 생명이 희생될지. 요 우한 폐렴 요 바이러스도 좀 문제 있어요. 요것들은 빨개인 때는 침투를 안 하나 봐. 오늘날 이 문제를 만든 그들에게 들어가야지 왜 죄 없는 선량한 백성들의 몸으로 기 들어가서 그들을 하늘나라로 가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중국에서 그 바이러스에다가 애국자들만 침투하라고 이렇게 대가리다가 DNA를 여놨나. 별 생각을 다 한 번도 경험해보진 나라가 하나로 끝내야 되는데 자꾸 일어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게 계속 벌어집니다. 이제 좀 있으면 대량 실업자 탄생, 집단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몰락하는 기업, 나라 한번 꼴 보십시오. 그걸 보고도 만약에 정신을 못 차린다 이러면 인간으로 살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나라 꼴을 꼭 거지가 돼서 서울 역전의 노숙자로 가봐야 알겠습니까? 그거 보고 싶다면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분노하는 국민, 아스팔트로 나서 한가하는 국민,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고 악을 쓰는 국민들이 왜 쓰겠습니까? 세월 잘 만나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처먹고 잘 살다가 높은 계급 달고 고위 공직에 있다가 나라를 망해 처먹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런 위정자들 때문에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무지한 백성들만 길바닥에 나와서 문재인 퇴진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못된 놈들 같으냐고.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주사파만 용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위정자들, 전 정권의 위정자들도 모조리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지금은 기독교인이 문재인 좌파 정권과 운명적 대결을 할 때라는 서경석 목사님의 글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정강훈 목사가 심호하는 사랑제일교회를 단속했다. 이 모습을 보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기독교인조차도 기가 막히다는 표정이다. 북한에서나 있음직한 예배금지 행정명령을 거침없이 내린 후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부는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기초 상식도 없는 것 같다. 예배는 어디까지나 교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길 일이지 예배금지 행정명령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다. 기독교는 이러한 정권의 오만방자한 행동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현 정권의 반기독교적 행태의 한 예에 불과하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에 적대적이다.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동성애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그러나 교회가 성경 말씀에 따라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우리가 동성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현 정권과의 타협이 불가능하다. 작년에 MBC PD수첩이 명성교회의 800억 비자금의 진실이라는 방송을 내보냈다. 김삼환 목사가 800억 비자금 때문에 아들인 김한환 목사에게 세습했다는 뉴스다. 그런데 이 뉴스는 그야말로 가짜 뉴스였다. 800억은 비자금이 전혀 아니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교회 예산이었다. 당시 나는 한국교회 선교가 타격받지 않기 위해서도 명성교회는 반드시 MBC와 싸워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 왜 그랬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문재인 정권이 MBC를 통해 한국교회를 손을 본 것 사건으로 생각했다. 명성교회 같은 대형교회도 잘못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정권으로부터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꼼짝없이 복종하라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이 외에 다른 해석은 불가능했다. MBC 혼자서는 절대로 이 일을 벌릴 수 없다. 그래서 명성교회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 전에 김진표 의원이 유력한 총리 물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문 세력이 거세게 반발하며 낙마했다. 이유는 단 하나. 김진표 의원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장로였기 때문이었다. 명성교회 800억 비자금의 진실이라는 MBC 방송과 김진표 의원 낙마는 이 정권이 한국교회를 자기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하다. 그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줄곧 친문재인 입장을 취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었다. 조용기 목사님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운동에 앞장서 왔는데 이영훈 목사님은 다른 길로 갔기 때문이다. 그런 이영훈 목사님이 얼마 전 작심 발언을 했다. 적화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호 숙청 대상이라며 우리는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면 결사항전해야 한다며 동성결혼합법화 북한과의 평화협정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지난 75년 동안 줄기차게 적화 통일을 외쳤으며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독교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미국이 6.25 때 개입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적화 통일됐다며 북한에는 해방 전 3,500개 교회가 있었지만 지금 하나도 없고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와 칠곡교회는 외국에서 손님 오면 문을 열고 않으면 닫는다고 했다. 이영근 목사님의 작심발언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앞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근 목사님은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른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것이다. 왜 이영근 목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문재인 정권이 적화 통일로 가고 있다는 강력한 의심이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과연 적화 통일로 갈까? 많은 사람들이 설마 그렇겠는가 말한다. 나도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꼼짝없는 증거가 있다. 재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전단 살포 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북한의 자유의 바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원하는 나라는 지금의 북한이다.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종교의 자유는 없고 절대 존엄이 있는 나라다. 그래서 통일부가 북한 정보 포털에서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를 삭제하여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공개 처형이나 정치범 수용소를 비판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가는 길은 분명하다. 문 정권이 그토록 열망하는 남북연방제는 적화 통일의 전 단계인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북한 인권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고 항상 북한을 찬양한다. 미국, 일본을 반대하고 중국, 북한을 찬양한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갈 길은 너무 분명하지 않은가? 북한 공산주의, 북한의 무신론, 북한의 자목관 인권유리는 우리와는 상극이다. 적화되면 한국교회는 끝장이다. 벌써부터 예배금지 행정명령을 거침없이 발부하는 이 정권이 아닌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과거에 일본과 목숨 바쳐 싸웠듯이 앞으로 반드시 좌파와 결사항전할 때가 온다. 아니 지금부터 결사항전을 해야 한다. 이영근 목사님 말씀대로 절대로 흘러뜨리면 안 된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기독교인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대한민국을 목숨 바쳐 지킬 임무가 우리들 기독교인들에게 있다. 우리들 기독교인은 무엇보다 출애굽 신앙으로 무장해야 한다. 바로 왕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하나님이 북한 동포를 김정은 절대 존엄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것을 확신하고 북한 해방운동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 전 단계로 종북 좌파 세력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아와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우파가 승리해야 한다. 자, 좀 글이 길긴 합니다만 구구절절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행석 목사님,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랑제일교회 가서 사회를 몇 번 봤지만 참 대한민국 목사님들 답답합니다. 정가운 목사 혼자서 이 정권과 싸우고 있는 이 모습도 초라하지만 대걸같이 교회를 지어놓고 떵떵거리시는 이 큰 교회 목사님들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나라가 공산이 되면 그 교회는 무고하실 줄 이렇게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나라가 이런 백척간두에 섰을 때, 백성이 아파하고 어려워할 때 주의 종은 앞장서 이 불의에 항거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종교 탄압이 얼마나 더 횡행을 해야 그때서야 입을 열고 팔을 들어 행동으로 보여주실 겁니까? 그런 것이 오기 전에 지금 초기에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방송 혹시 보시는 기독교인들이 계시다면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께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기명 채권 발행의 위험성이라는 임무영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여권 일각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무기명 채권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면 상속 정여세를 면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뇌물 공여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탈법 자금의 원천이 되겠죠. 사실 지난 2년 반 동안 온갖 불필요하고 비경제적인 선심성 일자리 사업 등에 낭비한 돈만 비축해 뒀더라도 이런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니 탈원전이니 하는 경제의 뿌리를 말려주기는 정책들만 시행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적자 재정이 돼서 재원 마련을 위해 무기명 채권 발행까지 검토할 처지는 안 됐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무기명 채권 발행까지 검토해야 할 비상상황이라면 당 성향을 따라 비상시국에 쓸 수 있는 방안은 다 써야 한다는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비상시국을 능동적으로 초래했던 정책적 실패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 짧지만 팩트는 정확합니다. 임무영 변호사님은 고금의 부장검사로 계시다가 얼마 전에 아마 이제 변호사 개업하신 분인데 지적들이 날카롭습니다. 검사 출신이니까. 임 변호사님의 지적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금융안정테스크포스 단장인 최운열 의원이 경제위기 극복 자금 마련을 위해 무기명 채권 발행 방안을 당내 회의에서 제안했다고 한 것. 이걸 아마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좌파들은 참 묘한 게 뭔가 한마디 딱 터뜨리면 국민들의 간을 봅니다. 국민들이 와 났으면 접어버리고 아니면 지도세대 모르게 터뜨리면 이거 지금 표 뿌리는 방식에 현금 뿌리는 거 보십시오. 이재명이 돈 나눠주자면 한마디 하니까 이쪽 저쪽 푹 튀다가 정부는 안 할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난데없이 문재인가 대변도 보잖아. 이런 것까지 선거에 이용한다 이러면 큰일 날 겁니다. 근데 이게 무기명 채권 발행 임 변호사님 지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기명 채권은 채권 표면에다가 투자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외환위기 직후 발행한 무기명 장기 채권은 상속 정여세 면제와 자금의 출처를 따지지 않는 혜택까지도 있는 겁니다. 특히 무기명 채권은 물건으로서의 정권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동산은 아니지만 동산에 준하는 취급까지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기명 채권이란 것은 돈에 꼬리표도 이름표도 없다 보니까 돈 세탁이 가능해서 자칫하면 나쁜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권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발생한 신라젠 사태와 라임 자산운용 2조 사기 행위, 이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 현재 수사 중에 있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무기명 채권 이걸 허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서민들 피눈물 나고 고의를 짜서 홀딱 닦아먹은 대규모 금융사기로 번 돈 다 돈 세탁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걸 노리고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가진 자들의 편법 정리와 편법 상속하려는 사람들,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들의 돈 세탁을 정부가 앞장서서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로는 정부가 무기명 채권을 발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이 정권에 또다시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엉터리를 제안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너무 힘들어. 국민이 막을 게 너무 많아. 엉터리만 내뱉고 있으니 참 걱정입니다. 이거 골치 아픈데 4월 15일 문재인 정권 못 살겠다 갈아봅시다. 지쳤습니다. 오늘 좋은 걸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글 속에 대부분 한이 쓰였습니다. 나라가 하도 개판 같으니까 빨리 이 선거 이후에 대한민국이 제대로 안착이 돼서 아름다운 것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요일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